인공지능, 이 AI의 끝없는 발전에 사실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해답이 바로 놀랍게도 원자력 발전의 부활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가 어떻게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워서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AI의 가장 큰 숨겨진 비용은 과연 뭘까요? 혹시 첨단 반도체 칩 이런 걸 생각하셨나요? 아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AI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 바로 전력에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AI 발전의 병목 현상이 처음엔 칩이었다가 그 다음엔 변압기로 그리고 결국엔 전기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의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전력 부족 사태의 문턱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냥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수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0.6% 증가,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무려 5.5%로 폭증한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현상이 아니에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몇 개의 총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해답은 정말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혔던 원자력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물론이죠. 원자력 하면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안전 문제로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려 25개국이 모여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AI 붐 때문에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이 절실해지면서 원자력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너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물론 깨끗하죠. 하지만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력 생산도 멈춰버려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도 없으면서 날씨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 이 원자력 르네센스를 이끌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원전입니다. SMR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장에서 부품처럼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작고 진보된 형태의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MR은 여러 면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원전보다 비용은 낮고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죠. 게다가 안전성도 훨씬 높아져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딱 맞춤형으로 짓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짓는 아주 효율적인 분산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물론 SMR이 가야 할 길이 아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산 우라늄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아직 규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공급망도 불안정하다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으로 확장됩니다. 원자력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가의 영향력까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7%.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87%가 뭐냐면요. 2017년 이후에 지어진 전 세계 신규 원자로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로의 비중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인데 이건 서방 국가들에게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원자력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신규 원자로 승인 기간을 18개월로 확 줄이고 군자금을 차세대 원자로에 투입하고 데이터 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예측을 보면요.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9%에서 12%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3%포인트 차이면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 시장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투자 기회는 이 원자력 밸류체인,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연료인 우라늄을 공급하는 캐나다의 카메코가 있고요. 그 다음엔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G 버노바 같은 회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전력 회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ETF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RA는 산업 전반에 가장 폭넓게 투자하는 ETF고요. URMM은 우라늄 채굴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NLR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좀 낮은 특징이 있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AI의 끊임없이 갈증을 모르는 에너지 갈증이 결국 원자력이라는 잠자던 거인을 깨워버렸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형과 지정학적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연 원자력은 그 거대한 세상을 떠받치는 피할 수 없는 기반이 될까요?